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다. 임상 실험을 거쳐 입증된 사실이다. 몸은 신속하게 마음에 반응한다. 좋지 않은 소식은 사람을 순식간에 병들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소식은 삽시간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비록 가상현실이라 하더라도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의 신경체계는 외부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그 신호는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은 나쁜 감정뿐 아니라 좋은 감정에도 쉽게 반응한다. 그것이 진실이든 가상이든 신경체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그대로 느끼고 행동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 소리에 놀라 졸음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에게 권총을 겨누는 그림자를 보았다. 권총을 든 그림자는 환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혼란과 착각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진다. 때로는 누가 자기 욕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의 몸서리를 칠 때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어도 말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리적 기능은 실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밝고 적극적인 태도는 몸에 이롭다. 거칠해여도 좋다. 실제 즐거운 일이 없어도 또 기분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일부러 신나게 몸을 흔들며 춤추고 기분이 유쾌해지도록 노력해보라. 그러면 그 즐겁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연달아 건강한 생리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부디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좀 우스꽝스러운 속임수 같지만 그 효과는 아주 대단하다. 복잡할 것도 없다. 아주 단순한 원리다. 이런 단순한 원리 뒤에 건강과 부 그리고 성공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당신은 그러니까 연구 배우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상황을 연출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로 행복한 인간이 되어간다. 건강은 연출된 상황에 반응하는 계기판이다. 이를 냉정하게 실행해보라.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로는 화내지 않는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몸이 괜히 무겁고 찌뿌둥하거나 또 내 말이 믿기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시험해보라. 믿져야 본전이다. 가볍게 따라해보라. 가족이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멋쩍다면 욕실에라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욕실에는 대개 거울이 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놀랄 만큼 기쁜 소식을 방금 전에 들은 사람이 되어보는 거다. 속마음에서는 이게 무슨 바보짓인가 하는 울림이 있어도 뭐 괜찮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다. 좋은 소식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심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육체적인 행위여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다. 쉽다고만은 하지 않겠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했을 때 얻게 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결과는 다름 아닌 건강한 몸이다. 매일 아침 30분씩 정말 행복에 겨운 사람처럼 기쁨으로 온몸을 가득 채운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하루에 30분씩만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연기한다면 그날 하루의 건강은 무난히 유지될 것이다.
꼭 건강해진다 느끼지 않더라도 몸은 좋아질 것이다. 이 상쾌한 느낌은 아주 짧게 지나갈 수도 있다. 고민거리를 느끼고 사는 통에 위궤양이 생긴 사람은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위통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 동안만은 위궤양이 번지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지독한 근육통도 잠시 멈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물론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심하라. 대부분의 병은 좋지 않은 감정에서 기인하고 감정에서 비롯된 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전염병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전염병은 보통의 질병보다도 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비결이 오히려 잘 들어맞는다. 감기가 그 좋은 예다.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리고 날로 앞을 떠나지 못한다. 뜨거운 위스키나 레몬차를 달아놓고 산다. 그런데 똑같은 감기에 걸려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다. 아프다고 결근을 하거나 별로 콧물을 훌쩍이지도 않고 겨울을 넘긴다. 이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코를 들이대고 이 사람은 맛있네. 여기에 파고 들어가서 새끼를 많이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달콤한 인간인지 아니면 맛없는 짜디짠 인간인지 가려내는 것일까?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일까? 아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몸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을 뿐이다. 육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유쾌하고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나 병원균이라 하더라도 번식하기 어렵다. 우리 몸 안에는 전염병의 씨앗이 들어있다. 환경에 따라 어떤 씨앗은 왕성하게 성장하고 어떤 것들은 죽어버린다. 의사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그들 중에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균을 가진 환자도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전염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퇴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생적인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 전제이다. 나 역시도 그런 치료자의 한 사람이다. 여러 해 동안 환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지내왔다. 그 중에는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이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아 고통받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환자들로부터 병이 전염된 적이 없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굳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삶의 태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밝고 유쾌하게 먹고 활달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저 모르는 척 무시할 필요가 있다. 꼭 그래야 한다. 어떤 사람이 불쾌하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애쓰지 마라. 화난 표정 대신에 너그러운 미소를 보여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 비록 신경에 거슬리더라도 참고 되도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즉각 반격하고 싶을 때도
한 호흡을 늦춰 차분하게 대하라.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처럼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내밀어라. 이것은 적절한 충고이다. 누구도 시기하지 마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는지 모른다.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늘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 아침에 만난 이웃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네, 아주 좋아요. 정말 상쾌하군요. 요즘처럼 좋았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날이에요.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 기분이 거짓말처럼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펼쳐질 것이다. 또 무슨 일을 하든 나쁜 상상을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몸이 어째 안 좋은 게 슬슬 아프려고 해요. 솔직히 몸 어딘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몸살이 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얼마 안 가서 알아눕게 될 것이다. 기가 약한 사람의 몸에는 바이러스가 쉽게 번식한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정신적인 충격에 약하다. 하지만 정신을 단련하면 마음의 평정을 쉽게 회복한다. 속이 상할 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면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해서 엄청난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다고 하자. 그래서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혈압이 오르는 상태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치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몇 분 동안만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라. 신발과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와 허리띠를 느슨하게 푼다. 여성이라면 신체를 꽉 조이는 옷을 풀든지 벗어라. 방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친다. 너무 밝은 빛은 자극적이어서 좋지 않다. 그러고는 안락한 의자에 앉는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발목은 편안하게 꼬고 눈을 감고 눈에서 힘을 뺀다. 눈동자가 천천히 위로 향할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것은 꿈 없는 잠 속에 빠져 있을 때의 상태이다. 그리고 천천히 편하게 숨을 쉰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잠깐 멈추고 나서 다시 깊이 내쉰다. 5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한다. 그러고 나서 옷을 입고 다시 일을 시작하라. 마음이 진정되고 상쾌해져 있을 것이다. 이 동작을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라.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동작은 차분한 사람의 태도를 흉내낸 것이다. 긴장을 푸는 요령이다. 당신의 신경체계는 금방 반응을 보일 것이다. 몸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긴장이 풀리고 상쾌해질 것이다. 두세 번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는 굳이 조용하고 어두운 방을 찾을 필요도 없다. 사무실이나 전철 또는 주차된 차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당신의 건강에 변화가 올 것이다. 원래 인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선천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다. 거의 모든 의료 활동은 자가치유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외과 수술을 할 때에도 절개한 부위가 원래대로 달라붙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꿰맨 상처가 저절로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외과 수술이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내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는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최대한 긴장을 풀게 한 후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서 환자가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통증을 줄이거나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돕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몸의 자가치유 능력 없이는 건강은 회복되지 않는다. 자가치유 능력은 인간의 아주 신비로운 잠재력이다. 일단 병의 원인이 제거되면 그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활동한다. 살을 베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부는 신속하게 상처 부위에 방어벽을 친다. 출혈을 막기 위한 성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상처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몸이 스스로 즉각 치유에 들어간다. 심하게 열이 오를 때는 몸 안에 독소를 태워 없애는 자가치유 기능이 발동한다. 대장이나 신장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일을 매 순간 쉬지 않는다.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를 일으키는 것도 몸이 나쁜 것을 재빨리 거부한다는 증거이다. 자가치유 능력을 빠르고 효과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몸을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러면 기름칠이 잘 되고 잘 관리된 기계처럼 몸도 이물질이나 갑작스러운 결함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건강을 지키는 열쇠 하나를 얻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도 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전히 당신 손에 달려 있다.